자, 이제 다음 내용. 뒤에 뭐가 있죠? 이렇게. 어디였던 거는? 자, 독립시행. 독립시행, 또는 뭐 독립시행의 확률을 좀 보여주세요. 앞에서 지금 독립사건, 종속사건을 배웠잖아요. 그치? 요렇게 간단히 얘기하면 독립사건은 반복 시행하는 걸 말합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예를 들어서 하는 게 제일 이해가 빠를 텐데. 자, 주사위를 던져서 1의 눈이 나올 확률은 6분의 1이죠, 그치? 근데 주사위를 그러면 50번 던져서 50번 던질 때 1의 눈이 30번 나올 확률. 자, 이런 걸 구해봐라 라고 했어요. 그럼 어떻게 될 거야? 1의 눈이 나올 확률은 6분의 1이었는데 30번 나와야 되잖아. 그러면 30번 총 50번 던지니까 나머지 20번은 1의 눈이 안 나오니까 6분의 5에 20승을 곱해야겠어. 이렇게 하면 똑같을까? 아니죠. 왜냐면 50번 던진다는 개념은 순서가 있잖아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렇게 해서 50번째까지 있잖아요. 그럼 1의 눈이 나오는 걸 동그라미, 안 나오는 걸 X라고 표현했을 때 처음부터 30번까지 나오다가 나머지 20번 안 나오고 이럴 수도 있고, 나오다가 안 나오다가 나오다가 안 나오다가 막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쭉 안 나오다가 뒤에 나올 수도 있고. 한마디로 뭐예요? 그냥 동그라미 30개랑 X 20개를 나열하는 경우의 수만큼이 발생하는 거 아닙니까? 네. 따라서 앞에다가 50개 중에 동그라미 30개 선택, 50씩 30 아니면 50씩 20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이해됩니까? 네, 이게 바로 독립시행의 확률입니다. 오케이. 아까 여러분들이 아무 말 안 했지만요. 13번 문제 다시 한번 봐보죠. 거기 뭐 하고 있을까? 동전을 3번 던지고 있어요. 동전을 3번 던지는데 앞면이 홀수번 나온다는 거는, 자, 앞면이 한 번, 홀수번, 앞면이 한 번, 뒷면 2번, 아니면 앞면 3번이었잖아. 동전을 3번 던지는데 앞면 한 번, 앞면 나올 확률 2분의 1이죠. 뒷면 나올 확률도 2분의 1 아니야? 근데 앞에 뭐해? 30.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걸 독립시행으로도 볼 수 있어요. 앞면에 3번 나오니까 이거 뭐야? 그냥 2분의 1에 세제곱 끝난 거야. 아까 이렇게 해도 계산이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독립사건은 잘 모르겠으면 대부분이 독립이기 때문에 그냥 사건을 반복 시행한다. 그런 걸 우리가 지금 독립시행이라고 부른다라는 건데, 독립시행을 작성할 때는 발생할 확률, 발생하지 않을 확률, 그 다음에 그 배열 확률을 같이 써줘야 된다라는 거죠. 이해되겠나요? 자, 그럼 정리를 해서 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떤 사건이 발생할 확률이 P N번의 반복시, 독립시행에서 사건이 R번 발생할 확률. P의 R제. 그 다음에 R번 발생하면 전체 N번 중에 N-R번은 얘가 발생 안 해야 되니까 1-P의 N-R제. 그리고 앞에 NCR. 이렇게 들어가야 됩니다. 이해가 됩니까? 사건이 발생하는 건 1의 눈이 나올 확률을 말하는 거. 1의 눈이 나오는 확률이 6분의 1이었을 때 총 50번 중에 1의 눈이 30번 나올 확률. 그걸 일반화해서 쓰면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쓰거나 아니면 예를 들어 뭐 Q 이렇게 많이 씁니다. P가 Q는
Q에 마이너스 I 이런 걸 독립시행이라고 합니다. 됩니까? 별로 어렵지 않아요. 독립시행 간단합니다. 한번 볼까요? 그 문제. 20번 문제 볼게요. 20번. 100원짜리 동전 한 개와 주사위 한 개를 동시에 던지는 시행을 4번 반복할 때 동전은 앞면이, 주사위는 홀수의 면이 동시에 나온 사건이 3번 일어난 확률이었는데, 그러니까 한 번의 시행을 지금 어디 정했냐면 동전과 주사위를 동시에 다룬다는 거예요. 그 사건은 어떻게 했냐면 동전은 앞면 나오고 주사위는 홀수 나오고, 동전 앞면 나올 확률 2분의 1이죠. 주사위가 홀수 나올 확률 6분의 3, 2분의 1이죠. 그러면 결국 4분의 1이겠네요. 뭐가? 그 시행의 결과 이 사건이 한 번 일어날 확률이 4분의 1인데 이거를 4번 반복 시행하겠다. 그래서 3번 일어나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4분의 1의 세제곱, 나머지 한 번은 안 일어나니까 4분의 3의 1제곱, 앞에는 4시 3 이렇게 하면 된다는 이유. 문제가 이해됩니까? 넘어가 될까요? 자, 그 다음에 21번 드릴게요. 21번. 한 개의 동전을 6번 던질 때 앞면의 횟수가 홀수번 나올 확률. 네, 그럼 앞면이 한 번 나오거나 3번 나오거나 5번 나온다는 얘기인가? 그렇죠. 그러면 동전을 던져 앞면이 나올 확률 2분의 1이에요. 한 번 나왔어. 그럼 6번 던지는 거였으니까 나머지 5번은 뒷면이 나와. 앞에 뭐야? 60. 3번 나오는 건 2분의 1의 세제곱, 2분의 1의 세제곱, 60. 앞면이 5번 나오는 건 2분의 1의 5제곱, 2분의 1의 1제곱, 60. 이렇게 해요. 그래서 사실 동전은 앞면, 뒷면 확률이 똑같기 때문에 결국 이거는 61 더하기 63 더하기 65 에다가 2분의 1의 6제곱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 하나씩 계산해 주면 되겠죠? 그렇죠. 아니죠. 홀수니까. 홀수니까. 2에 6-1에서 2에 5승. 이게 오르죠. 2항점. 아니야? 근데 2항점. 그렇게 했잖아. 여기 저편으로 사라졌나요? 그렇게 했어. 2항점이 뭐였을까요? 더 이상 아무 다른 하나의 전개하는. 벌써 네, 날라오겠죠. 큰일 났습니다. 이러면 안 됩니다. 확통은 크게 3단어로 돼 있다고 했어요. 경우의 수, 수열수와 경우의 수 2항점 이렇게. 그 다음에 화분을, 그 다음에 통계. 이게 누적적으로 이게 들어간다 사실은. 통계에도 확률 경우에서 다 쓰고 확률에서 경우에서 다 쓰는데 이걸 열심히 배워서 잘 이해를 한다면 확률을 배울 때 다시 이거 머릿속에 삭제를 해요. 저 통계를 배울 때 여기 삭제를 해요. 이렇게 되면 어때요? 통계만 넣는 게 아니라 통계가 너무 힘들죠. 통계에서 확률과 이렇게 다 쓴다니까요. 그러면 안 된다. 자, 금요일에 수업이 없고 다음 주 월요일에 하기 때문에 복습 좀 해요. 까먹었습니다. 이게 왜 2에 5제곱이지 지금 이러면 넣을 줄 알아요. 저기 하고 와. 내일 됐어. 넘어가. 자, 다음 토요일 다음 페이지 보자. 9페이지입니다. 네, 이거만 해주세요. 24번. 어제는 여러분들이 직접 해봐요. 원점에서 출발하여 수직선 위로 움직이는 점 P가 있다. P의 주사를 던져서 6의 약수가 나오면 P를 양의 방향으로 이만큼, 약수가 안 나오면 음의 방향으로 1만큼 움직인대요. 자, 그럼 정리를 해봐요. 6의 약수는 1, 2, 3, 6에 있죠? 그럼 주사를 던져 6의 약수가 나올 확률이 얼마야? 3분의 2가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한다고? 양의 방향으로 1만큼. 그 다음에 6개 약수가 안 나와? 3분의 1이겠죠? 음의 방향으로 1만큼 간다. 아, 2만큼. 양의 방향으로 2만큼, 음의 방향 1만큼 가는데 주사위를 총 5번 던져서 현재 원점이 있는 거죠, 그지? 원점에 있는데 P와 저 P와 원점 사이의 거리가 이 거리가 이하가 될 확률을 구하시오. 갑자기 문제가 좀 복잡해졌죠? 그냥 총 5번인데 이거 여러 번 해서 이 거리가 이하 막 해보면 어떻게 해? 5번을 다 플러스 2만 5번 하면 어떻게 돼? 60 아니야? 이런 거는 볼 리가 없잖아요. 뭐 해야 돼? 적당히 상세가 돼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하면 0이네? 2번 남았네? 이렇게? 그치? 이렇게 되겠네. 맞아요. 뭐 이런 식으로 중구난방으로 하는 건가? 아니야? 그럼 좀 더 수학 답기를 만들면 되지. 자, 그러니까 얘가 몇 번 나와야 되고 얘가 몇 번 나와야 되니 이 얘기잖아. 이거 봐, A번 나온다 이렇게 해. 얘는 몇 번 나와야 돼? 5만 너무 당연한 거죠. 다 보는데. 연립방정. 최초 원점이었는데 뭐 연립방정식이야. 그냥 방정식 그렇게. 얘가 A번 나오면 2A 칸 가겠지. 그렇죠. 얘가 5-A번 나오면 이만큼 가겠죠. 그렇죠. 이게 어떻게 하면 돼요? 그거의 절대값이 2보다 작거나 같으면 되죠. 왜냐면 이쪽도 있으니까. 그렇죠. 됐어요? 정리하면 3A 마이너스 5 절대값이 2보다 작거나 되고 3A 마이너스 5는 2 마이너스 2가 되니까 3A는 결국 7 3 이렇게 되겠죠. A는 1 3분의 7 그러니까 A가 그냥 나올 수 있는 건 한 번 또는 두 번이다 이 얘기죠. 네, 한번 해봐요. 플러스 1이랑 마이너스 1이 4개 또 얼마야? 마이너스 2 딱 맞네. 그래서 플러스 2가 2개 마이너스 1이 3개 1이네. 되죠? 얘기하는 거죠. 이해했습니까? 네. 네. 그럼 이제 끝났죠. 이제 가볼래요? 총 5번을 던지는데 3분의 2가 한 번 나옵니다. 나머지는 3분의 1이 4번 나옵니다. 앞에 뭐? 51 또는 3분의 2가 2번 나옵니다. 3분의 1이 3번 나옵니다. 52 이렇게 하면 답이 되겠구나. 그죠? 네, 뭐 별로 어렵지 않은 거 없죠. 넘어가도 될까요? 그 다음에 자 26번도 보도록 할게요. A, B 두 사람이 게임을 하여 우승자를 가리기로 하였다. A, B가 각 경기에서 서로를 이길 확률을 구하면 A가 이길 확률은 5분의 1, B가 이길 확률이 5분의 3이다. 세 번을 먼저 이기면 승자가 될 때 A가 승자가 될 확률을 구하시오. 네. 뭐예요 이런 건? 3승제 게임이라고 하죠. 세 번 먼저 이기면 승자가 된다고. 그러면 자 A가 이기는 거니까 A가 이기는 걸 동그라미로 볼게요. 그냥 세 번 연달아 이기면 끝나죠. 근데 한 번 졌다가 이길 수도 있는 거죠. 또 두 번 졌다가 이길 수도 있는 거죠. 여러분 이런 거 대충 다 알잖아요. 5판 3승제라고 하잖아요. 그지? 그런 거 하잖아요. 뭐, 야, 뭐, 진 사람이 뭐 아이스크림 사기 할까? 가위바위보 먹고 지면 3판 2승제 한 거고. 갑자기 말 바꾸고 그런 거. 그지? 딱 김규민이다. 그런 거지. 그래서 세 번 만에 이길 수도 있고 네 번 만에 이길 수도 있고 5번 만에 이길 수도 있는 거죠. 네, 경우를 그렇게 나누는 겁니다. 그럼 세 번 만에 이긴다는 건 A가 이길 확률이 얼마니까? 각 경기에서 이길 확률이 5분의 2니까 5분의 2의 세제곱하면 되겠죠. 자, 네 번 만에 이기는 건 잘 봐요.
4번 만에 이기는 거 결국 어쨌거나 3번을 이기니까 5분의 2에 세제곱 들어가고 한 번 지는 거 5분의 3에 1제곱이 들어가는데 이걸 배열할 수 있죠? 그럼 뭐야? 83인가요? 절대 아닙니다. 그럼 큰일 나요. 얘를 고정해야 되죠. 얘를 고정하고 이걸 돌려서 32 또는 31 이렇게. 이걸 다 돌리면 어떻게 돼? 동그라미 3개에 x 하나 나오죠. 그럼 말이 안 되죠. 이미 다 이겼는데 여기서 x가 왜 나와? 그래서 여기 고정하고 돌리는 게 핵심이에요. 아. 자, 여기 같은 경우는 5번 만에 이긴다라고 하려면 어떻게 돼요? 5분의 2에 세제곱 5분의 3의 제곱인데 뭐를? 이 4개만 돌리는 거니까 42.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정답은 누굽니까? 4번. 네, 4번 친절하게 다 써있네요. 계산도 안 해도 되네요. 이렇게 친절한 문제예요. 뺀절. 네, 이런 걸 독립시행이라고 합니다. 다음 페이지에 가면 조금 어려운 문제들이 있는데요. 자,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죠. 이거는 29번, 28번 두 개를 한번 읽고 해보세요. 시간 좀 줄게요. 20번, 28번. 18, 19번. 자, 29번, 28번 풀어봐요. 혹시 다 돼도 심지어. 일단 너무 틀렸어.
쌤 29번이 답이 없어요. 답지 답지 안 나와 있어? 네. 다음에는 자, 같이 볼까요? 29번 그 답이 빠져있는데 몇 번이죠? 5번 5번이요? B가 우승팀이 될 확률이? 네 1번 아닌데 뭐가 아닌가? 29번 답이요. 몇 번 쓰기 다시 해보면 알겠지. 1번? 그럼 1번 자, 29번. 다시 보겠습니다, 이제. 7전 4 선승제로 우승팀이 결정되는 게임에서 두 팀이 3경기를 치른 결과 A팀이 1승 2패로 지고 있다. A팀이 B팀을 매 경기에서 이길 확률이 3분의 2일 때 B팀이 우승팀이 될 확률을 했는데, 자, 3회차까지 경기 끝났는데요. 지금 B가 이겨야 되는 거죠. B가 이길 확률은 얼마? A가 이길 확률이 3분의 2니까 B가 이길 확률이 3분의 1인 거죠. 맞나요? 그럼 여기 B를 기준으로 작성해가 A가 1승 2패로 지고 있다고 하니까 B는 어떻게 되는 거야? B가 2승 1승이고 4선승 그지?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두 번만 더 이기면 끝나는 거지. 5차전에서 끝나는 거 아니면 졌다가 이겨서 6차전에서 끝나는 거 아니면 지고 7차전에서 끝나는 거 이렇게 세 종류 있는 거 아니야? 그치? 그러면 자 이거 어떻게 돼? 3분의 1의 제곱입니다. 또는 자 이거는 3분의 1의 제곱 3분의 2의 1제곱인데 앞에 두 개를 배열할 수 있으니까 20. 그 다음 마지막 세 번째 거는 3분의 1의 제곱 3분의 2의 제곱인데 앞에 세 개를 배열하니까 31 또는 32가 되겠죠. 따라서 정답은요. 자 27로 9분의 1 풀면 9분의 1이니까 27분의 3 27분의 4 3이 하나 지워지면서 27분의 4가 되죠. 그래서 정답 27분의 11이다. A제곱이다. 네, 정답 1번입니다.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28번. 어느 스포츠 용품 가게에서는 하트 모양이 그려져 있는 야구공 1개를 포함하여 모두 15개의 야구공을 한 상자에 넣어서 상자 단위로 판매한다. 자, 야구공. 야구공 이렇게 생겼죠? 여기 야구공이 이렇게 막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라고? 하트 모양. 됐죠? 상자. 되니? 그래서 한 상자에서 5개의 야구공을 임의로 추출하여 하트를 뽑으면 축구공을 하나 경품으로 줘요. 와 축구공. 자, 축구공 이렇게 생겼죠? 축구에서 좋게 나오죠.
축구공을 경품으로 준대요. 어느 고객이 이 가게에서 야구공을 3상자를 구입했어요. 그래서 경품 당첨 여부를 모두 확인할 때 축구공 2개를 경품으로 받을 확률을 구하시오.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야구 이거 한 상자 살 때마다 경품 추첨한다는 얘기잖아. 그지? 그럼 축구공을 가져갈 확률을 먼저 계산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자, 한 상자를 사요. 총 몇 개 들었다고 여기? 15개. 15개 중에 몇 개를 뽑아? 5개를 뽑아. 5개를 뽑는데 하트를 뽑을 확률은? 하트를 뽑을 확률은 여기 하트 하나밖에 없잖아. 1 하나 있죠, 그렇지? 1, 10. 나머지 4개는? 4 4 그렇죠. 이렇게 되겠죠. 계산. 15, 14, 13, 12, 11, 5, 4, 3, 2, 14, 13, 12, 11, 4, 3, 2, 이거 내보지? 지우고, 결국 얼마? 3분의 2. 이거 굉장히 좋네요. 축구. 상술일까? 정말 좋은 걸까? 그러니까 한 상자를 샀을 때 축구공을 얻을 확률이 3분의 1인 거죠? 3상자를 샀는데 이기죠. 그러니까 3번의 반복 시행을 했는데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축구공을 2개 얻을 확률이 어떻게 돼요? 3분의 1의 제곱, 3분의 2의 1제곱. 하지만 순서가 있다고. 그래서 32 또는 31 이렇게 하면 답이 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확률을 미리 계산해서 독립 시행으로 답을 내봐라 이런 뜻이었다라는 거예요. 넘어가볼까요? 여기 부탁이 하나 있는데요. 여기 축구공 끝에 하나만 더 그려주실 수 있어요? 그걸 왜 물어보냐 수업 시간 민석이 도대체 여기요? 네. 네. 바람이 빠졌네. 수업 시간을 왜 물어보냐 축구야 수학이야. 선택해. 아, 저는 수학이죠. 위에 책이요? 라면서 수학학원에서 축구하라고 있었거든. 자, 파란. 다음 프린트다. 아, 나왔어? 이게 재밌어. 지유 받았나? 한지유? 있어 내가? 자, 다 받았어? 자, 이제 확률을 맞추고 통계를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통계는 사실 뭐 좀 쉽습니다. 이제 개념이 좀 모호하고요. 개념 모호한데 문제는 쉬워요. 그리고 이제 확률의 개념을 그대로 쓰고. 자, 통계. 통계는 크게 이산 확률 묻고 연속 확률 묻고 통계적 추정 이렇게 3개로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제 확률 변수라는 게 나옵니다. 확률 그다음에 확률 확률 변수는
그냥 어떤 시행의 결과로 나오는 모든 경우의 수예요. 우리 지금 확률 변수라고 부르고 통계에서 사용을 하는데, 자 일단 용어랑 기호를 잘 알아야 됩니다. 대문자 x로 표현. 확률 라지 x. 또 확률 분포는 뭐냐면 확률 변수와 해당 확률 값의 대응 관계. 를 확률 분포라고 부르는데, 쉽게 말해서요. 예를 들어서 이해하기 빠르겠죠? 주사를 던져요. 주사에 한 개를 던지면 나오는 경우의 수는 뭡니까? 1, 2, 3, 4, 5. 얘네가 확률 변수가 되는 거죠. 그러면 해당 확률값. 자, 1이 나올 확률은 얼마예요? 6분의 2는 3, 4는 네, 4의 2분의 수밖에 없죠. 다 동등한 경우의 수니까 그렇지? 네, 이게 확률이죠. 정확하게 이렇게 쓰는 건데, x가 1이 될 확률은 6분의 1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이게 확률 변수 x가 1일 확률이라는 뜻이 p가 확률이죠. 이러한 대응 관계를 확률 분포라고 부른다니까. 그러면 사실 그 경우의 수마다 확률 값이 존재할 거 아니야. 그게 나올 확률. 그게 확률 분포인데, 이 확률 분포를 우리가 표로 만들기도 하고, 대응 관계를 보기에 제일 좋은 게 표기 때문에 이렇게 만드는 게 표죠. 이게 바로 확률 분포 표예요. 여기다가 꽂다. 모든 경우의 수에 대한 확률을 썼기 때문에 다 더하면 얼마야? 항상 1이 될 수밖에 없죠. 이 확률 분포를 확률 분포 표라는 동으로 주로 표현을 하는데, 또는 이렇게도 씁니다. 사실 대응이 1대1의 대응 관계를 이루기 때문에 이게 뭐 함수가 될 수 있죠. 함수가 될 수 있는데, px가 k일 확률은 지금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면 6분의 1, 다 확률 6분의 1로 같아요. 단 k는 이렇게 1, 2, 3, 5. 이런 식으로 표기하는 거를 우리가 확률 질량 함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확률 변수가 정의요. 그 다음에 이 확률 값들이 치역이 돼서 1대1의 대응 관계를 이기 때문에 함수로 정의가 가능하죠. 그래서 함수가 되는데 걔를 확률 질량 함수라고 부릅니다. 왜냐면 들어가면 확률 밀도 함수라는 게 나오거든요. 그거랑 구분하기 위해서 각각의 경우의 수가 갖는 고유한 값이다. 뭐 이런 측면으로 물리의 용어를 써다가 확률 질량 함수 이렇게 표기를 합니다. 이런 용어랑 기호를 좀 알아야 되고요. 그러면 생각해봐요. 통계라는 개념은 뭐 하는 단어죠? 원래 통계가 뭐야? 통계 왜 배워? 우리나라 인구 몇 명이에요? 5천만 명. 5천만 명이죠. 우리 경기도에 사니까 우리 경기도 구리랑 남양주시만 생각하자. 구리랑 남양주시에 있는 고등학교 학생들은 몇 명이에요? 꽤 많죠, 그지? 꽤 많죠. 학교마다 편차는 있지만 한 학년에 적게는 200명 이상, 400명 뭐 많은 정말 많은 학교는 뭐 450명 통하고 네. 그렇죠. 전국 학생 수 3위죠. 그럼 뭐 한 학교에 한 600에서 1000명 있다고 치면, 그지? 학교가 몇 개 있어요? 우리 남양주 학교 몇 개 있어? 그래서 얘기 안 하니까. 어쨌거나 이 학생들이 다 수학 시험을 보잖아요, 그죠? 네. 정신 3만 원 어지럽네. 어떻게 해야 돼? 통계를 내야죠. 그래 깔끔하지. 그래서 평균, 표준, 편차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지? 그러니까 데이터를 가공해서 그걸 가지고 어떤 유의미한 값들을 만들어내는데, 그게 대표적인 게 평균, 표준, 편차. 그거 말고 또 뭐가 있죠? 뭐 중앙값, 최빈값 이런 거 배우지 않았나요? 그런 걸 뭐라 그래요? 그 데이터를 대표하는 대표값이라고 하는 거죠.
네, 통계를 내는 목적은 그런 값들을 갖고서 우리가 뭔가 이거를 사용하고 써먹고 활용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말 그대로. 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이 확률 값들을 가지고서 통계를 낸다라는 측면인데, 그래서 첫 번째 데이터를 가공하는 측면으로 이런 표를 만들고 분포라는 것을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 다음에 할 일이 뭐냐면 이거의 대표 값들을 산출해야 돼요. 바로 평균, 분산, 표준 편집. 이건 뭐? 일단 평균. 이 통계에 나오는 평균에 대한 기호를 알아야 돼요. 평균은 이 확률 변수 x에 대한 평균이라는 뜻으로 EX 이렇게 씁니다. 또는 간단히 M 이렇게도 풀게요. EX 이가 뭐냐면요. 일단 다시 올게요. 분산은 VX, 표준 편차는 시그마 X. 자, 여기서 얘가 시그마인데요. 잘 구분해야 되는 게 이것도 시그마예요. 시그마예요. 얘도 시그마예요. 자, 알파 아니고 감마 아닙니다. 시그마예요. 어떻게 쓰느냐? 알파, 감마, 시그마. 잘 써야죠. 6 아니에요. 왜 시그마? 아, 네. 8페이지 가면 지금 나와준 8페이지에 29번 문제가 시그마 있죠. 시그마 EX-를 구하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기호예요. 그게 시그마예요. 저 똑같죠? 자, 아직 선생님이 이렇게 씁니다. 알아서 잘 써봐요. 29번 문제에 나와 있는 거. 이렇게 써요. 됐죠? 자, 여기 그리스어 대문자, 소문자라서 문자 시그마라고 있는 거예요. 뭐 수학자들이 이렇게 만들었으니까 받아들이면 되고. 자, 평균 EX 뭐의 합자냐? 평균의 다른 말 바로 기대값이 뭐야? expectation. expect가 기대하다죠, 그지? expectation의 약자입니다. 문제에서 기대값 구하시고 그러면 평균 구하시고 말이 똑같은 얘기.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아니구나. 그런 게 아니죠. 원래 복권 못 사죠, 여러분. 네. 그죠? 근데 뭐 즉석 복권 뭐 다른 사람 막 긁고 막 이러죠. 안 한다는 거? 인성이 복권을 사면 기대값이 있잖아요. 기대값, 그게 바로 평균인 거예요, 사실. 계산하는 방식이. 자, M은 뭘까요? M. 그러면? 평균 영어로 N 뭐예요? 몰라요? 또 M이 뭐냐고 그럼 뭐 니들 막 이렇게 얘기하는 이지열 니들 전혀 아니고요. mean value라고. 그거 뜻이에요. 굉장히 의미 있는 값이다. 니들 아니에요? 의미 있는 값이란 뜻이에요. 분산. 자, 분산이 뭔지 알아요? 네. 뭔데? 퍼져 있는 거. 퍼져 있는 거. 분산은 VX, 확률 변수 X의 분산이라는 의미를 이렇게 쓰는데요. 이는 뭐의 합자예요? 편체 제곱 아니, 뭐의 합자냐고. 아 센세이션. 약자가 뭔지 몰라요? 아 V 안 보여 여기서 보면은. 아이고. 알지. 그냥 그냥 이게 분산 이렇게 해서. 그렇게 외우면 뭔데? 말. 집에 알아서 모르요 베리에이션이 약지. 베리. 나 정말 자, 조용히 해라. 분산 잠시 하고 평균 매각 평균 계산 원래 어떻게 합니까? 그냥 여러분들 아는 평균 계산하면 돼요.
자, 얘네가 확률 변수, 다른 말로 하면 별량인 거예요. 그러면 가져가고 이렇게 하면 돼? 이거 나는 돼. 근데 이렇게 쓰면 안 돼요? 왜안 돼요? 되죠? 똑같잖아. 네, 그래서 여기 통계에서 정의하는 평균은요, 확률 변수와 확률 값을 곱하고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하고 네모나게 곱하고 다 더한 거,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즉 확률 분포표가 만약에 어떤 시행을 해서 나오는 경우의 수가 x1, x2, x3 이렇게 x에 이렇게 나왔다라면, 그리고 그 해당하는 확률이 뭐 p1, p2 이렇게 나온다라면 pn 전체 1이고, 이렇게 되면 자, 평균은 어떻게 된다? 확률 변수와 확률 변수와 확률을 다 곱하고 더한다. 이제부터 알아둬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정의한다. 이건 더하기고 규칙이 있기 때문에 시그마로 표현이 가능합니다. 자, 시그마 다 알죠? i는 1부터 n까지 xi, pi. k보다 i를 주로 사용합니다. 통계. 자, 이게 평균의 정의. 평균은 우리가 아는 그 평균 맞아요. 그죠? 그 다음 분산. 이거 좀 쉴게요. 이거 아시죠? 그 뚫려나? 아니 제가 사진 찍어. 분산. 자, 분산의 정의는 뭐냐면 편차 제곱의 평균. 분산이 갖는 의미는 뭐냐? 자, 편차가 뭐죠? 편차. 편차는 그 변수들과 평균과의 차이를 말하는 거예요. 편차라는 건 각각의 뭐 별량 또는 확률 변수라고 합니다. 그러면 편차들을 왜 제곱을 하냐? 평균보다 큰 놈은 양수가 나오고 작은 놈은 음수가 나올 거 아니야. 그지? 그래서 제곱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평균을 내요. 그럼 생각해봐요. 편차가 클수록 값은 커지겠네요. 편차가 작을수록 값은 작아지겠네요. 편차가 뭐라고? 평균과의 차이. 그러니까 분산이 갖는 의미는 뭐냐면 일명 흩어진 정도로 봅니다. 그 데이터가 평균에서부터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가를 나타내는 척도인 거죠. 분산이 클수록 평균에서 멀리 퍼져 있는 거. 분산이 작을수록 평균 근처에 오밀조밀 모여 있는 거. 이해됩니까? 자, 시험을 봤어요. 1반의 성적 이렇게 나왔습니다. 2반 이렇게 나왔어요. 어디가 분산이 더 작아요? 2번. 2번이죠. 평균이 대충 한 여기 어디쯤 있을 거 아니야, 이렇게. 근데 여기는 극단적이죠, 2번은. 극단적이고 여기는 또 평균적으로 몰려 있는 거죠. 11번. 그래서 여기가 분산이 더 작을 수밖에 없겠죠. 11번. 이해됐죠? 분산이 어떤 의미인 건지? 자, 그렇게 되는데 그럼 표준 편차는 뭐냐? 표준 편차는 그냥 루트 분산이에요. 분산을 계산해 보니까 분산이 뭐예요? 제곱 빼서 평균 내잖아요. 그치? 가끔 너무 값이 크게 나오더라. 그래서 루트를 씌워서 다시 만든 게 표준 편차입니다. 편차의 표준이라는 거죠. 그럼 기호를 어떻게 하냐고 시그마 x 이렇게 쓰고요. 여기서 주의할 점은 양의 루트인 거죠. 항상 양수 값이 나와야 돼요. 표준 편차. 절대 음수가 나오면 안 됩니다. 자, 그러면 봐봐 이제 분산 계산이 중요한데, 자, 이런 확률 분포가 있을 때요. 이렇게 표가 있을 때 변수들이 x1부터 xn까지 있고 확률값이 p1부터 pn까지 있을 때 편차는 어떻게 돼야 돼요? 그
그 확률 변수에서 평균 값을 빼는 거죠. 평균 EX 간단히 N이라고 써볼게요. 그럼 이걸 제곱해. 얘를 갖고 평균을 내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이제부터 알아둬야 되는 게 뭐냐면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이게 뭐였어요? 평균이죠. 뭐의 평균? 확률 변수 X의 평균. 그 확률, 자, 이렇게 나오면 뭐예요? 확률 변수 Y의 평균이겠죠. 그 Y라는 변수가 있고 그걸 대응하는 확률 값들이 있겠죠. 그럼 걔네를 이렇게 다 곱해하고 더한 다음에 하겠죠. 그럼 만약에 이렇게 나오면 뭘까요? X제곱의 평균. 그러니까 이런 구조가 땡땡땡의 평균이라고 여러분들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X제곱의 평균이 어떻게 되냐면 얘를 제곱을 했어. X1제곱, X2제곱, X3제곱 이렇게 한 다음에 얘랑 얘를 곱하고 해당 확률값 다 곱해갖고 더하면 나온다 이거.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그러면 분산 뭐라고요? 편차 제곱의 평균. 그러니까 편차 제곱의 평균이니까 기호로 쓰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편차 제곱. 그지? 근데 편차는 뭐라고요? 그 변수와 평균과의 차이. 따라서 편차 제곱의 평균.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돼야 돼? 이거랑 그거에 대응하는 확률값이랑 다 곱하고 쭉 더해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시그마로 써보면요. i는 이렇게 집중해야 돼요. 자, n까지 xi 빼기 m 제곱 곱하기 pi. 이해가 됩니까? 자, 근데 시그마의 성질이 어디 있나요? 시그마는 더하기 빼기가 분리가 되죠. 이거 완전 제곱식이잖아요. 자, 이걸 전개하면 xi 제곱 pi 빼기 2m xi pi 플러스 m 제곱 pi 이렇게 거기에 시그마 이렇게 된 거죠. 따라서 시그마를 분리해서 써보면 시그마 i는 1부터 n까지 xi 제곱 pi 빼기 시그마 i는 1부터 n까지 자 xi pi 하고 개수는 앞으로 나갈 수 있죠? 그 다음에 여기도 n제곱 개수는 앞으로 나가고 i는 1부터 n까지 pi 여기까지 정리가 됩니다. 자, 지금 공식을 유도하는 과정인데요. 잘 보세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이제 여기 봐요. xi, pi를 다 더하기 뭐라고? 평균. EX. 또는 여기서 지금 간단히 n이라고 쓴 거예요. xi 제곱 pi는 뭐라고? x 제곱의. 이제 찾아봐요. 이게 뭐야? 이게 바로 x 제곱의 평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게 뭐예요? 평균이죠. 평균인데 이것도 평균이죠. 평균 제곱. EX라고 쓰면 EX에서 마이너스 2배의 EX 제곱이네요. 또는 마이너스 2배 M 제곱. 그지? 이건 뭘까요? 이건 바로 확률의 총합이죠. 근데 이건 모든 경우에 쓸 거니까 확률을 다 더하면 당연히 얼마가 나와야 돼? 항상 1이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얘가 1이니까 여기 M 제곱, 평균 제곱이네. 얘랑 계산이 된다는 건 얘가 M인데. 결국 뭐야? 마이너스 n 제곱. 즉 마이너스 평균 제곱. 이런 공식이 나옵니다. 최종 공식. 분산의 최종 공식. 그래서 여기 통계 확률 분포라고 하는 단어에서는 분산을 어떻게 계산하느냐? 확률 변수 x 제곱의 평균에서 확률 변수 x의 평균 제곱을 빼는 거예요. 이 공식입니다. 외워야 돼요. 그죠? 외우는 방법 있어요. 제곱의 평균에서 뺀다.
4분의 제곱 뭐 이런 식의 쓸데없는 용어가 있긴 합니다. 제평, 빼평, 제곱 이렇게 부르는데 수술 유도할 줄 아는 거 잘못 필요 없어요. 참고로 얘기해주면 확률과 통계 내신 시험에 분산을 유도하시는 거 시험 나옵니다. 스스로 할 줄 알아요. 아, 지금 5년 같은 시간 같은 거 마지막에 드시고 그러니까 네, 여기가 조금 난이도가 있어요. 자, 그러면 직접 문제를 보면 더 좀 할게요. 너무 추상적으로 개념을 했으니까. 자, 1번 문제 보겠습니다. 1번 문제. 이산 확률 변수. 우리가 하고 있는 변수가 이산 확률 변수라는 거예요. 자, 이산 확률 변수 x의 확률 분포를 표로 나타내면 오른쪽 것 같은데 평균이 4일 때, x의 평균이 4일 때 a-b를 구하라. 라고 나와 있죠. 자, 표가 나와 있는데 보자마자 할 일이 하나 있습니다. 뭘까요? 확률 가기 전체 확률의 총합이 항상 얼마? 1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a 더하기 4분의 1 더하기 b가 1, 즉 a 더하기 b가 4분의 3입니다. 자, 문제는 굉장히 쉽습니다. 그 다음에 평균 나왔잖아요. 우리가 조건이 2개 있으면 끝나는 거 아니야. 근데 평균은 어떻게 계산한다고요? 확률 변수 확률 변수 이렇게 다 곱하고 더한다고. 그래서 2a 더하기 1 더하기 8b. 근데 그게 얼마나? 4다. 연립 80. 개념 알면 그냥 다 계산 문제입니다. 굉장히 유치한 거예요. 그렇죠? 답을 내보도록 합니다. 다음 2번 문제. 자, 다음은 확률변수 x의 확률 분포를 표로 나타낸 것인데 일부가 찢어져 보이지 않는다. 왜 그런 짓을 했을까? 평균이 9분의 1일 때 우리가 x가 마이너스 1일 때의 확률을 구하시오 이런 뜻이죠. 자, 그럼 할 일은 뭐겠어요?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1의 확률을 ab라고 그냥 여러분들이 설정하면 되죠. 3분의 1, 9분의 1, 9분의 2가 되고 다 더하면 1이 돼요. 그 다음에 평균 나왔으니까 다 곱하고 더하면 평균 9분의 1이 됩니다. 두 개를 연립해서 풀면 됩니다. 똑같은 연립. 이해되겠죠? 넘어가 봅시다. 자, 다음 페이지. 자, 이번엔 무려 변수가 3개가 나와요. 조건이 3개 필요한 거 아니에요? 첫 번째, 바다에서 얼마? 1이다. 두 번째, 평균 나왔네요. 평균 어떻게 해요? 자, 표가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평균은 마이너스 2a 0분의 필요 없고 2c 이렇게 되겠죠. 네, 이게 0이라고 했네요. 그럼 a랑 c랑 같아야겠네요. 그 다음 뭘 줬어요? 분산을 줬죠. 자, 분산 어떻게 된다고요? 제곱의 평균에서 원래 평균 x의 평균 제곱을 뺀다. 방금 전에 이걸 0이라고 문제에서 알려줬기 때문에 이건 필요 없고 제곱의 평균이 필요한데 제곱의 평균은 우리가 x 제곱 만들어 이렇게 4, 0, 4.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평균 구하는 겁니다. 4a 더하기 4c가 되겠습니다. 4a 더하기 4c. 이게 얼마다? 이게 3이다. 그런데 a랑 c랑 같았잖아. 그럼 8a가 3이네. a는 8분의 3, c도 8분의 3. 여기 들어가면 되죠? 8분의 6이 되니까 b는 8분의 2.
더하기 2b 더하기 30 그러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하는 계산 문제입니다. 됩니까? 자, 그 다음에 4번부터 볼게요. 4번. 확률 변수 x의 확률 질량 함수가 t 라지 x 이퀄 스몰 x는 k 로그 x분의 x가 아니고 x는 1, 2, 3, 1대 이걸 구하시오 라고 했는데요. 자, 그러니까 이게 확률 질량 함수라는 표현이 그냥 저 표를 식으로 옮겨놓은 거잖아. 함수 식으로 바꾼 거잖아.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건 뭐야? 확률 변수 x가 스몰 x가 될 확률이 이건데요. 이렇게 나오는 거고 스몰 x가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는 상황이에요. 그럼 여기 뭐라고 돼 있어? 스몰 x가 1부터 9까지. 그러니까 여기다가 1 넣으면 x가 1일 확률, 2 넣으면 x가 2일 확률, 3 넣으면 3일 확률. 이렇게 이거라라는 얘기죠. 근데 확률 변수가 그럼 총 몇 개 있는 거야? 1부터 9까지 9개. 자, 그럼 여기서 문제가 되는 건 이 k라는 변수죠. 저 k를 어떻게 알아내야 될 거야? 뭘 이용해서? 네. 모든 경우에서 다 하면 총합이 1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px가 1일 때부터 x가 2일 때 x가 9일 때까지 다 뭐야? k 로그 1분의 2네요. k 로그 2분의 3이고 k 로그 3분의 4고 이렇게 하는 거죠? 이거 다 더하시는 거. 근데 사실 이걸 하기 전에 k 로그의 성질을 이용해서 이렇게 바꿨다면 뭐가 보입니까? 다 지워지는 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로그 2 빼기 로그 1이었죠. 로그 3 빼기 로그 2잖아. 마지막에 로그 10 빼기 로그 9죠. 그러면 다 지워지고 다 지워지고 얘가 남고 얘가 남고 앞이 K. 근데 로그 1은 원래 0이고 로그 10은 1이잖아. K는 그냥 그렇죠. K가 1이다. 이렇게 알아낼 수 있고. 그러면 3, 4, 5 그럼 되는 이거 3부터 5까지 확률 얘기는 3일 때 4일 때 5일 때 다 더하시오. 이해가 됩니까? 어떤 기호인지 여러분들이 의미만 이해하면 됐죠. 됐죠? 할 수 있죠? 자, 공부도 해볼게요. 그러면. 공부. 검은 공 2개, 흰 공 3개가 있는 주머니에서 두 개를 동시에 꺼내는데 나오는 흰 공의 개수를 확률 변수 x라고 하자. 평균 구하시. 확률 변수를 정의해주세요. 그러면 표를 만들어. 자, 공을 2개 꺼내요. 흰 공의 개수를 확률 변수로 하자. 모든 경우의 수를 생각하면 된다. 공을 2개 꺼내는데 흰 공의 개수는 최소 1개부터 최대 2개까지. 네. 토탈. 자, 그럼 여기 들어갈 확률은요. 5개 중에 2개를 꺼내는데 흰 공을 하나도 안 꺼내. 그럼 검은 공만 2개 꺼내는 거야. 10분의 1. 자, 이거 할게요. 5개 중에 2개 꺼내는데 뭐를? 흰 공을 2개 꺼내. 30. 10분의 3. 여기도 구해도 되지만 전체가 1이어야만 하니까 얼마야? 10분의 1.
물론 약분해서 써도 되지만 우리는 평균을 구할 거니까 어떻게 하면 돼요? 곱하고 더해. 그래서 10분의 6이는 6, 3이 10분의 12, 즉 5분의 2이 평균이 이렇게 풀어달라라는 얘기인 거죠. 알겠죠? 네, 뭐 별거 없죠? 아주 쉬워요. 자, 여기서 한 가지만 더 배우고 계속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배우고 쉴게요. 자, 봐봐요. 확률 변수 x가 1, 2, 3, 4, 5입니다. 각각의 확률 다 동사가 나오면 5분의 5분의 1이고 평균 얼마예요? 평균 3. 당연하죠. 확률 변수를 근데 2배를 해봐요. 2, 4, 6, 8, 10. 평균 얼마예요? 6. 6. 그죠? 확률 변수를 2배를 하고 더하기 5를 해봐요. 그럼 50 더하니까 7, 9, 11, 13, 15. 평균 얼마예요? 11이죠. 아, 확률 변수 x의 평균은 3이잖아. 확률 변수 2x 플러스 5의 평균은 11이잖아. 여기다 2배하고 5를 하면 안 되나? 안 될 게 없죠. 그래서 평균의 당연한 성질. 확률 변수를 a배를 하고 플러스 b를 하고 당연히 그 평균은 이렇게 되겠죠. 생각해보세요. 표에서 계산하는데 이 확률 변수 값이 커질수록 계산이 불리하거든. 산수가 많아지니까. 그러니까 이런 조건, 이런 우리가 성질을 쓰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거죠. 자, 좀 분산도 뭐가 있을까? 분산은 뜻이 뭐였다고요? 분산의 정의는 편차 제곱의 평균이고 분산의 의미는 흩어진 정도로 평균에서부터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가, 그지? 자, 얘랑 얘를 볼게요. 2배 했죠? 평균에서부터 한 칸, 두 칸, 두 칸. 평균에서 2칸, 4칸, 2칸, 4칸. 당연히 분산이 얘가 더 클 수밖에 없죠. 얘랑 얘를 볼게요. 평균에서 2칸, 4칸, 2칸, 4칸. 얘는 평균에서 2칸, 4칸, 2칸. 똑똑하나? 당연하죠. 왜? 이렇게 데이터가 분포하고 있는데 이거 뭐 한 거예요? 평행이. 플러스 50 그냥 데이터를 들어서 이거 옮긴 거 아니에요? 그럼 분산이 변합니까? 안 변하죠. 그러니까 확률 변수에다가 아무리 더하기를 빼기를 해도 분산과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하지만 실수배는 당연히 상관이 있죠. 근데 분산의 계산 방식이 아까 뭐였어요? 제곱의 평균에서 원래 평균 제곱, 편차 제곱의 평균, 제곱을 하죠. 그래서 계산을 보면 분산은 이렇게 나와요. 제곱배가 콩이고 나머지고. 따라서 표준 편차는 시그마 AX 플러스 B는 어떻게 되냐면 절대값 A, 시그마 X가 됩니다. 표준 편차는 루트 분산이니까 분산하고 성질이 동일한데 얘가 제곱이니까 여기는 루트를 씌우는 거고요. 항상 양수해야 되기 때문에 절대값으로 표기합니다. 이게 평균 분산 표준 편차가 갖고 있는 성질입니다. 이해했으면 정리하고 6번을 풀어봐요. 6번까지 풀고 싶겠어요.
또 쉽게.